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오늘은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 시작하기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말고 또 다른 기업을 봐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썸네일을 해놨을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뭐 엄청나게 비난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해당 방송이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미래 가치가 없다, 기업이 굉장히 뭐 전망이 없다라든지 뭐 실적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말고 지금 다른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기업 자체도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뭐 안 보셔서 그렇지 이미 과거에 보시면 어땠습니까? 제가 당시가 언제였냐고 하면요, 2022년도 3월달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되는 AI 집중 투자에 관련되는 반사익 대장주로서 추천되었던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래서 두 발로 걷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관련돼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꼭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소개를 시켜드렸고, 당시 주가 대비해가지고 지금 주가가 몇 배가 올랐냐고 하면요, 거의 20배 이상이 올랐습니다. 거의 30배 가까이 올랐다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의 지금은 뭐냐고 하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체가 나쁘다가 아니라 이미 과거에 뭐 제가 저가에 소개시켜드리기도 했지만 저점 대비해서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뭐 물론 지금 현재 뭐 최근 이 삼성전자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이런 흐름을 봤을 때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정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여러분들이 과거에 하는 에코프로, 이제 에코프로가 과거에 이제 이렇게 있다가 기다가 이렇게 한번 치고 이렇게 쳤잖아요.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에코프로로 치면 이렇게 지금 로봇의 대장주로 자리를 잡으면서 이렇게 치고 가는 자리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해봐요.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가가 앞으로 올라갈 확률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것도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과거 에코프로처럼 정말 강하게 올라갈 확률도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문제는 뭐다? 과거 2차전지가 정말 잘 나가면서 에코프로에 대한 그런 말도 안 되는 상승세가 나왔지만 결국에는 에코프로가 어떻게 되었다?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점을 알 수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20배고 30배고 오른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아니라 오히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아니면 삼성전자가 되었던지 앞으로 이 로봇 관련돼 있는, 여러분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제 휴머노이드 관련돼 있는 옵티머스 출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 상량 얘기가 나오면서 이런 것들과 함께 로봇 관련되는 이슈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어차피 로봇 관련되는 섹터들이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르지 않은 종목을 좀 찾아보자 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에 저는 이제 오늘도 얘기하고 싶은 게,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왜 이렇게까지 급등을 하는지를 이해를 해야지만 뭐 할 수 있다. 따로 반사익을 받을 수 있는 로봇 관련되는 모멘텀의 수혜주를 찾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시장에서 왜 이렇게까지 급등을 하느냐를 놓고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급등할 수밖에 없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 때문이냐? 지금 이제 최근에 삼성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이제 이름도 바꿔야 된다, 뭐 삼성 로보틱스라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올 만큼 이 삼성전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뭐 됐어요? 삼성전자의 자회사로 이제 편입이 돼버리죠. 체주주가 이제 삼성전자가 되면서 이제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로서 이제 서류상으로도 이제 자회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자회사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큰데, 사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이게 자회사와 별개로 여러분도 알다시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기존에 원래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던 게, 이전에는 이제 그 삼성전자가 지분을 투자한다라고 하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첫 스타트가 나와줬었습니다. 그럼 이 지분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굳이 왜 이렇게까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말도 안 되는 상승세가 나와줬느냐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상은 무엇 때문이다? 이 과거에 삼성전자가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던 M&A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을 확대함으로써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합병하는 게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또 최근에 뭐까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금 이제 이재용 회장이 결국에는 2심에서조차 무죄가 나와버리죠. 2심에서조차 무죄가 나와버리면서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뭐가 된다?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가 되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동안 멈췄 이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대형 M&A에 대한 기대가 형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시 멈췄던 M&A 관련된 이런 시장이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본격적으로 인수합병으로 넘어가지 않을까를 뭐한다? 시장에선 기대해본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뭐다? 현재 이 지분을 50%가 넘게 이제 보유한다고 지분을 뭐 20%, 30% 최대 주주라는 거와 내가 이 자회사가 이제 편입을 시키는 거와 인수합병은 정확하게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뭐 최대 주주로서 지분을 확보한 상태이긴 하지만 인수합병에 대한 기대가 또 들어오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좋고,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 이게 왜 중요하냐고 하면은 과거에도 이제 이 이야기가 나왔지만 뭐 이 3년 내 의미 있는 M&A 할 것이랬지만 사실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았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중요했던 거는 뭐다? 당시에 삼성전자가 이제 M&A를 위한 현금성 자산만 116조가 넘어가는, 뭐 다른 플러스 알파적인 것까지 더했을 때는 거의 약 300조에 달하는 자금을 M&A 자금으로서 실탄으로서 쓸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던 만큼 굉장히 엄청난 자금을 준비한 것 자체가 사실은 시장에서 이슈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M&A에 대해서 분명히 또 기대가 생기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다만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지금 이게 과거에 이제 현금 자산이 100조 원이 넘었다라고 하지만 지금도 보면 알겠지만 삼성전자가 지금 자산이 계속 늘고 있어요. 자산 같은 경우 지금 아직 이게 제대로 안 찍혔는데 이제 이 삼성전자의 자산 총계가 최근에 이제 1월 말 기준으로서는 이미 5조가 그러니까 500조가 넘어가고 지금 현금 자산 같은 경우도 시장에 보면은 그대로 유지가 돼주면서 얼마? 100조가 아직까지 넘어가는 이 현금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M&A에 대한 기대가 지금에 분명히 나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삼성 이재용 회장이 되었던 삼성전자를 통한 이 발언이 되었던 어떤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이게 또 M&A에 대한 기대감으로서 주가를 크게 올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삼성전자가 대놓고 얘기했잖아요. 뭘 얘기했습니까? 삼성전자가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앞으로는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을 가속화할 것이다라고 스스로가 발표를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앞으로는 이제 테슬라도 그렇고요.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실질적인 뭐 하겠다 했으니까 휴머노이드를 출시하겠다라고 밝혔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LG라든지 이런 대기업들이, 빅테크 기업들이 로봇 시장, 휴머노이드 시장에 지속적으로 뛰어들면서 로봇 관련되는 사업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작년까지는 로봇이었다라고 하면은 올해부터는 로봇 중에서도 어떤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 따른 패권 경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화가 될 것이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여기서 반사이를 받는 게 삼성전자 반사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였다라고 보는 게 좋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사실상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올라갈 확률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미 주가가 너무 강한 상승세가 나와줬기 때문에 굳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매수하고 싶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과연 우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어떤 기업을 볼까라고 하면은 사실 가장 어려워요. 사실 지금 시에서 봤을 때는 이 휴머노이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품이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핵심 부품이 첫 번째로 뭐 감속기라든지 구동기, 모터 뭐 이런 것들이 핵심 부품인데 실질적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 모든 것을 다 만들 수 있어요. 생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들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다 한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사실 뭐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지분을 이렇게까지 확대한 건 아닌가 좀 생각해보는 건 당연한 거고, 다만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봐야 되는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모든 걸 다 담당한다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실 그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온 게 뭐냐고 하면은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방향성과는 조금 다르게 뭐다? 실질적인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는요, 똑똑해야 돼요. 그래서 관건은 학습량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로봇의 최종 버전은 뭐예요? 이제 스스로가 생각하고 스스로가 판단하는, 그러니까 AI가 탑재된 똑똑한 로봇이 되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제가 보는 관점은 뭐다? 사실상의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통한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해결했다라고 하면은 로봇의 두뇌가 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분명히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삼성전자가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을 확대했다라고 하면은 M&A 과정에서는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방향성을 틀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좋다라 생각해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을 확대했을 때 당시에도 이야기했던 게 뭐냐고 하면요. 자, 당시에도 이야기했던 게 삼성전자는 자사의 AI와 소프트웨어 기술과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로봇 기술을 접목해 지능형 첨단 휴머노이드 개발을 가속화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해요. 사실 뭐 여기까지 보면은 뭐 제가 말하는 것이 어느 정도 틀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삼성전자가 실질적으로 자기가 AI와 자사의 AI와 소프트웨어 기술을 결합하겠다라고 밝혔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삼성전자의 AI 기술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어느 정도 무시를 한다기보다는 그래도 이거 삼성전자의 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조금 사용하기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다른 기업들과 이제 우리가 비교를 해본다 하더라도 삼성전자의 지금 약점이 사실은 로봇 시장에서 소프트웨어 및 운영 체제로 지금 시장에서 잡히고 있어요. 지금 실질적인 로봇 전용 관련되어 있는 이 미들웨어 부재라고 해가지고 구글 같은 경우는요, 뭐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로봇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보유하고 있고요. 테슬라, 포벅 다 뭐 보유하고 있죠. 삼성전자는 가장 기본이 되는 이제 뭐예요? 현재까지 독자적인 로봇 관련되어 있는 OS를 보유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삼성전자의 가장 큰 약점은 이 소프트웨어의 부족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사의 소프트웨어를 활용해가지고 뭐한다? 휴머노이드 시장에서 뛰어들겠다? 저는 사실은 어림도 없는 소리가 아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사실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지분을 확대하고 자회사를 편입했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과정은 소프트웨어가 맞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종목은 어떤 종목이냐고 하면요. 바로 이제 PNS 미케닉스라는 기업이에요. PNS 미케닉스라는 기업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미 로봇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을 가져가는 기업은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게, 보면은 뭐 핵심 제품이 워크봇이라든지 다 워크봇이니까 지금 보면은 대놓고 뭐라고 한다? 보행 재활 로봇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자체 개발하여 제품화에 성공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와야 되는데 왜 보행 로봇이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뒤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전 사실 이 보행 재활 로봇 자체도 굉장히 삼성전자 입장에서 봤을 때 탐날 수밖에 없는 게 뭐냐고 하면은, 애초에 사실 과거에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제 휴머노이드에 또 승부수를 띄우긴 했지만 맨 처음 로봇 시장에 뛰어들었을 때 삼성전자가 제시했던 승부수는 어떤 거였느냐? 바로 이제 의료용 로봇에다가 승부수를 띄우겠다라고 하면서 연내 보피 출시 목표로서 나아간다라는 내용과 함께, 사실상 삼성전자가 기존에는 의료용 로봇에 이런 이 승부수를 띄웠기 때문에, 의료용이라고 하면 아까 같은 보행용 이제 보핏 같은 경우도 웨어러블 로봇이죠. 이런 것들이 사실상 삼성전자가 바라보는 이런 시점에 있어서 굉장히 잘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사실 보면 알겠지만 PNS 미케닉스 같은 경우는요, 지금 현재 휴머노이드로 또 확장 가능한 플랫폼 기술이라고 해가지고 기존의 이 소프트웨어 관련되어 있는 기술, 사실 이 PNS 미케닉스가 100% 자체 기술로 개발한 로봇 설계, 소프트웨어, 전자제어 기술을 기반으로서 뭐한다?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분야를 지금 확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장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게 확인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고, 지금 모든 뭐 기술 내재화 기반으로 해가지고 지금 뭐 부품의 95%를 국산화했기 때문에 굉장히 삼성 입장에서는 좋아하는 기업이겠죠. 이런 부품의 국산화들. 전혀 다른 기업에 있어서, 다른 나라의 역량에 있어서 전혀 타격을 받을 게
없는 이런 기업이 PNS 미케닉스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도 본다라고 하면은 매출도 지금 꾸준하게 잘 증가하고 있어요. 매출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전년 대비해서 영업이익도 지금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자산이 보면 알겠지만 4배가 증가했어요. 자산이 증가했다는 거는 뭐 유형자산이 되었던지 무형자산이 되었던지 뭐 다양한 또 자산 증가하는 사유가 있긴 하겠지만 현재 자산이 증가함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예요? 부채가 별로 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빚으로서 늘어난 자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긍정적이란 거겠죠. 그래서 PNS 미케닉스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이제 실적이라든지 자산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앞으로 꾸준한 우상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 실질적인 차트를 본다 하더라도 지속적인 뭐가 나오고 있었냐고 하면요. 우상향 흐름이 나와주고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 15,000원대가 강한 저항이에요. 그럼 저는 조금 이제 조정을 줬다가 가는 게 맞다라 보고 싶고 이런 삼각수렴대를 만들고서 올라가 준다라고 하면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해당 이 기업의 주가는 11,500원 정도까지는 조정을 주는 게 제일 베스트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바로 위로 시장가를 살 게 아니라 아래로서 분할 매수 포지션 타점을 한번 잘 노려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